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고 흘러온 물길은 비로소 큰 물 만나 바다를 이루옵니다. 강과 바다 만나는 그 자리에는 노다지 같은 생명들이 넘쳐나지요. 그 바다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이 꿈틀거리는 생명들 덕분입니다. 오늘은 두 물 이어야 온전해지는 강 같은 바다 이야기입니다. 남해바다가 서서히 모습 드러내는 금오산 일출은 하동에 들렀다면 빼놓지 않고 보아야 할 비경입니다. 하동의 남해는 좀 특별합니다. 강물과 바닷물 만나는 기수역이 존재하는 것, 그것이 바로 하동 바다입니다. 하동 바다는 섬진강 강끝에서 시작됩니다. 24년 경력 베테랑 뱃사람 김기관 씨. 섬진강과 남해바다 만나는 그 자리가 그의 삶의 터전입니다. 잠수복까지 차려입는 기관 씨. 이 자리, 강 같은 바다가 주는 선물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. 이거 다 바위에 붙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먹이를 묻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벚꽃 핀 것 같이 보인다 해서 벚꿀입니다. 허연 속살이 보이니까 이제 꽃이 피어 있는 거지. 물속에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꽃을 따러 갑니다. 이제. 수심 10m 이상 깊은 곳, 바위에 붙어있는 꽃인지라 준비 과정만 한참입니다. 몸에 장착하고 들어가는 납덩이 무게만도 꽤나 나가지요. 이거 20kg, 뒤에 10kg 해갖고 30kg. 물에 뛰어들고 나면 공깃줄 하나가 기관 씨 생명줄. 이런 위험 감수해야만 물속에서 피는 꽃, 벚꿀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만나기 어려운 만큼 벚꿀은 무척 예민합니다. 수분과 염도에 민감해 바닷물과 강물 비율이 한치라도 흐트러지면 모두 폐사하고 말죠. 섬진강 하구 끝 남해와 만나는 이 자리는 강과 바다가 몸을 섞는 기수역. 해수와 담수가 6대4 비율로 섞여 벚꿀 생장하는 데는 최적의 조건입니다. 잠수한 지 1시간 만에 기관 씨가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. 웬만한 굴은 명함도 못 내밀 크기의 굴. 섬진강이 아니면 구경할 수도 맛볼 수도 없는 벚꿀입니다. 벚꽃 피는 4월의 제철 맞아 5월 초면 수확 끝나는 벚꿀. 그 엄청난 크기 때문에 한 개만 먹어도 배가 든든합니다. 맛있습니다. 무슨 맛이에요? 굴맛이지.
굴이니까 굴맛이지. 맛있는 건 물론이고 바다에서 나는 일반 굴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. 이것은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혼합된 데다 보니까 바닷물을 60, 70% 굴다 보니까 간이 맞습니다. 그래갖고 담백하고 좀 뒤끝이 답니다. 강물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흐르고 또 흘러 바다로 파고듭니다. 그 바다에 길이 열렸습니다. 송문항 갯벌은 이 동네 할머니들의 평생 작업장. 오늘은 뭘 캐러 나오셨을까요? 이 송송 뚫린 구멍에 그 답이 있습니다. 구멍 속 사는 녀석 잡으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요. 간간한 된장물의 유혹, 하동바다 할머니들이 이 녀석 잡는 비법입니다. 된장을 여기다 풀어갖고 이제 그릇을 갖고 막 퍼찍 들어갖고 그러면 이제 속이 올라와. 된장 냄새 맡고 위쪽에 올라왔다가 친구 발 보고 구멍에 얼굴 쏙 내미는 쏙입니다. 한번 뺐다.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은 쉽게 잊을 수 없다는 그 손맛. 어머니, 쏙이 쏙을 잡네요. 그런다니까. 그 발로 보고 저거 친구라고 저거 가족이라고 찾아 올라온다니까. 된장에 미끼 돼줄 쏙 한 마리면 기꺼이 잡혀주는 녀석들. 송문항 어르신들은 이 맛에 매일 이 뻘밭으로 출근하신답니다. 행여 쏙 놀라 도망갈까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된 어르신들. 쏙쏙 잡아 올리시는 데는 또 다른 노하우 있습니다. 허리에 둘러맨 이 줄이 비밀 병기, 더 깊이 들어가 친구 데려오라는 할머니의 고단수입니다. 예, 이 줄로 따라 묶기갖고 여어야지. 이 줄로 안 따르면 쏙 내려가거든. 그래도 따라야 안 내려가지. 버스가 나와. 버스 갖고나 들어가면 되는 버스가 나와. 뛰는 녀석 위에 나는 어르신들. 오늘 뻘밭 쏙들은 모두 할머니들 손안에 있습니다. 이 뻘에 밑에서도 그 눈이 밝아요. 막 아르니 나오다도 옆에 사람이 깜짝하면 쏙 들어가 버리고 속이 그만큼 예민해. 이게 다 오랜 세월 쏙과 씨름해온 할머니들이 경험 통해 얻은 지혜입니다. 그날 오후 쏙 캔 할머니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. 이 쏙도 알고 보면 강 같은 바다가 준 선물입니다. 그 강이 크게 흘러다 본 게로 이 모래가 많이 흘러와요. 그런데 쏙은 반드시 모래가 있어야 쏙이 상사가 됩니다. 뻘땅에는 절대 쏙이 없습니다. 강이 실어다 준 모래펄에서만 자란다는 쏙.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지요. 입에 여니까 살살 녹는다. 아, 맛있다. 저 바다 모래펄 덕분에 송문항 사람들 밥상은 풍족했습니다.
항구의 새벽은 어둠만 가시지 않았을 뿐 언제나 분주합니다. 중평항에서 40년째 바다 나간다는 김홍섭 씨. 홍섭 씨 부부가 요즘 이 바다에서 잡아 올리는 건 한창 제철 맞은 갑오징어입니다. 고기야, 오늘 많이 올라오느라. 갑오징어 잡는 그물은 조류 따라 흘려보내면서 고깃대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유자망. 고기가 오가는 자리에 어제 미리 쳐둔 겁니다. 그런데 엉뚱한 생선이 첫 개십니다. 이른 봄에 이 바다 찾아와 이제 끝물인 봄도다리. 부부 표정이 영 좋지 않습니다. 두 번째 손님도 갑오징어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. 이거는 해심, 해삼. 아이고, 큰 것도 있어요. 조금. 오징어는 안 오고. 객식구만 오네, 객식구만. 예? 객식구만 와. 오징어는 안 오고. 그물 반 이상 거둬들이도록 객식구만 맞았으니 부부는 속이 타들어갑니다.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갑오징어가 그물에 올라왔습니다. 잡히는 순간 제 몸을 최대한 부풀려 먹물 쏠 준비를 한다는 녀석. 살길 찾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인 것이죠. 따블이 2마리 같이 온다고요. 갑오징어는 4월부터 6월 무리지어 육지 사이 좁은 해역으로 이동. 모래바닥 해초에 알을 부착시킵니다. 지금이 산란기인 셈이죠.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어느새 갑오징어로 수통이 가득 찼습니다. 요새 갑오징어는 킬로그램이 아니라 마리수로 경매 내놓는 상황. 이만하면 항구로 뱃머리 돌려도 될 정도는 잡았습니다. 기분 좋은 홍섭 씨 열창이 이어집니다. 사이에 이 바다가 없었다며 설아련 이별만은 없어서. 그런데 아내에게 바치는 세레나데 치고는 어딘가 좀 부족한 가사. 하긴 그럼 어떻습니까? 오늘도 이 바다를 무사히 떠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죠. 새벽 경매 내놓을 녀석들 바다에 남겨두고 홍섭 씨 갑오징어 손질에 나섰습니다. 한창 제철이라 찾은 그 맛 한번 볼참. 두툼한 살에 뼈까지 일반 오징어와는 좀 다릅니다. 어렸을 때 이걸 갖고 지국에도 사용을 좀 많이 했죠. 상치가 나면은 갈아가지고 이제 그 약 종류도 좀 바르고 했죠. 두툼한 살 때문에 포 떠서 썰어내야 횟감으로 적당한 두께가 나옵니다.
씹는 식감 느낄 수 있을 정도 두께로 썬 갑오징어에 고춧가루, 설탕, 소금, 식초 넣고 얼음까지 곁들여 휘휘 저어내면 남해 봄바다 별미 갑오징어 물회가 완성됩니다. 맛이야. 예부터 물회는 뱃사람 음식이었습니다. 뱃일 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여의치 않아 생선 대충 썰어 물에 말아 훌훌 넘겼던 것이 그 시작. 부부에게도 뱃일은 쉽지 않았습니다. 시원하게 맛있다. 많이 물어. 34년 됐습니다. 오래됐어. 뭐 80년도 우리가 시집 오는 날부터 배 배 나갔으니까 신랑같이 둘이 진짜 힘드는. 그래도 또 가면은 뭐 그냥 오진 않으니까 바다가 그냥 보내주진 않으니까 무엇이든지 뭐 한 마리라도 두 마리라도 가져가게 만들어주는 게 바다라. 30년 넘는 세월 한결같이 바다로 출근 도장 찍어온 부부. 저 바다가 두 물 합쳐 하나 됐듯 홍섭 씨 부부도 둘이라 견딜만 했습니다.